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얼굴 보네요. 그죠? 그, 지금이 3월 24일이니까 한 2월달 후경부터 3월 초까지가 우리가 계속 많이 강조했던 분야가 딱 한 방향으로 계속 투자를 해왔죠. 시장의 앞으로의 변수가 분명히 제가 이쪽으로 많이 강조했던 것은 시장의 일련의 조치가 그 룰대로 계속 지금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단은 처음은 이제 그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일련에 관련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안 소장 한 이야기가 뭐라고 했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유동성으로 이렇게 마무리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가격 인상분이 아니라 좀 중장기로 이어질 것 같다. 그 이야기 하면서 제가 계속 한 이야기가 뭐였었죠? 경기 부양이었었죠. 경기 부양하려면은 반드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채권 가격이 인상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영동된 효과로 인해 가지고 화폐가 평가 절하가 되면 화폐가 싸지면서 물가가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그 뒤치락 앞치락 하면서 계속 발동이 된 시발이었단 말이죠.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선수 친 것은 어디였어요? 안 소장 처음에 이게 원자재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거. 그랬었죠. 제가 밖에, 그러니까 일반 회원들께서는 돈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뭡니까? 그 중장비, 건설 중장비에 투자하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그거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하라고 했었습니까? 코로나 마감되면서 정부에서 정책 인프라 투자가 연발이 이제 발생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쯤 돼야만이 이제 정부의 그런 투자 효과가 거의 정점까지 찍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소장이 말씀드렸던 장비주라든가 그리고 건설 원자재라든가 자원 개발이라든가 모두 다 거의 어느 정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테마 분야마다 주도주 다 그 분야에서 몇 종목에서 하나 두 개씩 다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포스코 엠텍 같은 거. 그렇죠. 그게 자원 개발 주도주였었죠. 물론 이제 포스코의 리튬의 그런 그 투자의 그런 그 이슈가 유발이 돼서 그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것이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중장비에서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었죠? 주도주 맞죠?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성큼성큼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제가 전고점까지 본 이유는 제가 부단히 계속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마감되면 가면 갈수록 이제 경기 부양 효과를 갖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량적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그 미국을 비롯해서 설명드렸었죠. 바이든도 분명히 인프라 투자 공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핵심은 아니었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저희는 사실은 뭐 이렇게 국내 인프라 투자는 그렇고 미국도 사실 미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약간 채권 금리가 제가 채권 금리 상승 속도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 자산 가격이 좀 약간 조정되려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때 기회를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상승 구간에서 잠깐 조정받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왜? 왜? 어차피 채권 발행은 해야 하다 보니까. 국채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렇더라면은, 앞으로는 이게 이제 건설 분야, 인프라 투자, 원자재라든가, 이게 잠깐 쉬는 사이에 매집해 두었다가, 앞으로, 예, 시장 전망을 제가 분명히 계속 여러분, 우리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단순히 시세 차익목으로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시장을 뛰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모든 방면으로 시장의 이런 윤리 지식을 잘 참조하셔서 한 방향을 잘 선택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 시장에 뒤치락, 앞치락하면서 올해는 또 우리나라 자체로 본다면은 이제 보궐선거가 또 이렇게 겹쳤죠. 그러다 보니까 예. 오늘은 방송의 주제는 이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 정책인데 이 유발이 어디서 어떻게 되느냐가 제가 시발을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국채금리 때문에 오름으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으로 과정해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형성이 사실은 2월 이전부터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슈는 2월 달부터 된 거고요. 3월 달 들어와서 이게 정책이 같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IB들은 1월 달, 2월 달부터 벌써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버렸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과거 1년 동안 열심히 올랐던 그 분야들만 계속 팔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보이셔야 돼요. 그걸 팔고 모두 이제 인플레이션 쪽으로 투자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뭐 그렇죠.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아쉬운 거는 이게 동학개미 운동해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에 환상을 갖고 예, 좀 주식을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기술 투자에서 테슬라 투자를 비롯해서 그런 걸 예, 뭐 기술주 투자하는 거는 뭐 테슬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중에 일종의 열풍이에요, 열풍. 음. 적자 기업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이란 거는 주식이란 거는 부품이 생기면은 버블이 생기면은 깔아앉기 마련이요. 100에 100%예요. 그래서 곧 테슬라는 나중에 폭락한다. 제가 계속 그랬었죠.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시점이 언젠가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만 대처 미국 국채 금리가 한 2%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장단기 금리 차가 한 2.5 정도 예, 이상 거래되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 수준 되면은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게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변해버리면은 국채금리가 왜서 중요하냐면은 기술주를 너무 역겨워 벗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면은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이제 흡수하는 효과가 발생해버리죠. 달러가 강세가 확 변해버리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조정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2차 전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보예요. 과거 1년 넘게 계속 올라왔어요. 한 1년 반 올랐나요? 어. 그걸 지금 와서 또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멀리 보면은 더 오를 희망은 있습니다. 근데 최고점의 자리에 와서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제 가치 주면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시장에 뭐 이렇게 뭐 정책 테마로 이렇게 같이 휩싸이면서 이렇게 좀
앞에서는 정책 공약으로 이렇게 땡기고요. 뒤에서는 예, 그 가치주로 밀어붙이는 거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동학개미들이 전혀 여기에 눈치도 한번 안 줘요. 아, 재미없단 말이죠. 주가가 안 가는데 왜 거기가 매집하고 있어야 되냐. 음, 그러니까 선수들은 저기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시장은 변화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금융시장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닥이 있는가 우리는 또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쏟아부었다면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부단히 나타날 수 있느냐, 가 가장 핵심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장은 좀 구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 수요 회복이 아직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력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공급에 관련해 가지고 가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2분기도 될 수 있겠다는 3분기도 이제 코로나가 1단계 마감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소비하게 되면은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 돼요. 자, 그때 가면은 그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 마땅한 경기 회복이냐 말이죠. 중소기업들은 죽어 나갑니다. 죽어 나가요.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리도 오를 텐데 한쪽으로는 원자재 수요에 돈의 자금의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전방에서는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근데 유동성이 계속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막 죽어 지경이죠.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기업들.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3분의 1 공장은 다 문 닫아야 합니다. 문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 닫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자동차 그런 이제 그 사업의 전환이 되지 않은 기업들은 모두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금융권을 계속 먼저 얘기를 했었죠. 가장 먼저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로 인해서 작년부터요. 우리가 계속 투자했던 거는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공개는 안 했다만 키오스크를 우리는 유로 현대 계속 매집해 왔어요. 한 반년 정도? 예.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거기서 수익 엄청 많이 냈습니다. 예. 물론 뭐 은행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CBDC 디지털 통화가 또 이렇게 이슈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지금은 모두 정리한 상태고요. 평균적으로 뭐 적게는 100%좀 넘고 많이 먹은 회원들은 한 200%좀 넘었었습니다. 투자 기간은 좀 오래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상화 자산이란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도입하면서 메타버스라는 차세대 플랫폼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미국에는 이미 노블렉스가 상장하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상장하자마자 한 300억 달러가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온통 이제 뭡니까? 차세대 플랫폼에 메타버스가 막 온통 다 깔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예요. 안 소장의 과거 십몇 년 투자 경험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한 두 번 있었는데요. 항상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을 때는요. 꼭 열심히 잘 봐야 돼요. 이 산업 기반 딱 갖춰지고 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한 1년 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하기면 몇 년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모바일 게임이 MMORPG가 나타났을 때 그럴 때 한번 시장 큰 파동이 일었었고 그 후에 이제 그 뭡니까 카카오톡 이런 그 카카오톡을 비롯한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나타났을 때 시장이 그 뭡니까 클라우딩 시스템하고 겹쳐가지고 이런 사업이 구상이 됐을 때 시장에 이런 큰 변화가 한번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거는 다 지나간 거고요. 뭐 앞으로는 그럼 어떤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한테 아주 그런 변화 조짐을 여러분 빨리 보셔야 돼요. 빨리 보시고 지금은 단기로 이렇게 그 시장에 짧게 짧게 접근해서 투자 수익 내기가 좋은 기회예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중장기로 그쪽으로 직장인 다니신 분들은 이제 그런 기업들은 그 미래 성장의 기술주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투자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을 얘기해 드렸었죠. 그쵸? 안 소장이 그때 말씀드릴 때가 여기였었죠. 자리 밑에 헤매고 있을 때. 그쵸? 이게 포스코 그룹 중에서 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여가 사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 기업의 가치가 좋은 거가 아니라 뭐 이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자원 개발이 당연히 이슈화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리튬 포스코 그 아르헨티나의 그 리튬의 그 몇 년 전에 그 3천억인가요? 그것을 이제 그 개발군을 그 샀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억수로 많이 올랐어요. 이 전기차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평가 하니까 거기 시장에 한 30조 된다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만큼 이렇게 오른 거예요. 재미있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에서 더 공략하면 의미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집하신 분 아직 매도 안 했더라면은, 제가 안소장 제안하기에는 계속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매집한다? 안 돼요. 앞으로 시장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먼저 일단 본전 뽑아냈고 그 다음에 계속 홀딩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여기가 우리가 5천원이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본전 뽑아내도 80% 수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기업이 뭐가 있어? 해인 있었었죠. 그렇죠? 해인은 오늘 상가 갔어요. 추천한 지 이제 뭐 한 2개월 됐나? 뭐 2개월 전에 추천한 거 지금 상가 가는데 그거 뭐 자랑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장 동향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형성되면요. 시장이 이렇게 작은 동향들은 쉽게 안 변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장은 테마를 투자 공략하고 있을 때도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만한 테마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그런 시장 동향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그때 같이 또 말씀드렸던 거 한국 내화가 있죠. 한국 내화는 안 갔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 가도 가요. 예?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테마 내에서도 계속 순환이 되니까 그때 자원 개발은 딱 이 세 종목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해인. 이 해인은 참 재미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참 귀에다 붙이면 귀고 이게 코에 붙이면 코고 이게 야네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뭡니까 뭐 자원 개발도 되고 뭐 그리고 뭡니까 인프라 투자도 되고 뭐 다 돼요. 아무튼 예. 오랫동안 시세가 난 바가 없어 가지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도 좀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거 해인의 기업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알면은 그래서 주식이랑 이런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에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제 기업이 너무나 보다 보니까 기업의 그 역사를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가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4대강을 좀 기억해 보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또 무슨 강을 지나갑시다. 자, 자원개발은 그때 투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는 이럽시다. 이제 보궐선거는요. 이제 4월 달이죠. 4월 달입니다. 이번에 그 오거돈 예, 이제 야당의 이렇게 뭡니까 최종으로 지금 결론이 났죠. 안철수가 그거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에서는요. 부산도 좋고 그리고 지금 서울도 좋고요. 가장 이슈가 부동산 정책이에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LH 사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선거 중에서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 뭐예요? 또 인프라 투자죠. 이래도 인프라, 저래도 인프라, 다 인프라예요. 코로나 마감돼도 인프라, 정부의 재정 정책도 인프라. 그러니까. 근데 동학개미들은 여기 아직 눈길을 안 주고 있어요. 주가가 아직 안 오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저기에다 줄 서셔야 돼요, 여러분. 시장의 변화의 그런 시발점이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디에다 투자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제 먼저 원자재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유성 TNS가 있었죠. 자, 이 기업 보면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테마도 좋지만 기업에 대한 내용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재무 구조라든가 그리고 사채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태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갖고 한번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요. 연예가 포스코의 뭐 철근 같은 거 그런 종합 물류를 이제 철근이라든가 예, 철근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종합 물류를 담당하면서 유통하는 기업이에요. 유성 TNS가. 예. 근데 얘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아주 강력한 원자재의 이제 가격 인상에 따른 강력한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야네가 서희건설의 지분을 29% 갖고 있어요. 대주주예요. 대주주인가? 2대주주인가? 아무튼 29%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서희건설이 최근 몇 년 중에서요. 이게 사업이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뭐예요? 건설주죠. 건설은 뭐예요? 부동산 정책에 임하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서희건설 지분법 이익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아주 싼 거죠. 그래서 연결 대상으로 해갖고 지금 연결 대상은 기업의 가치죠. 이런 건 보더라도 2019년 780원, 2020년에 얼마 나왔냐면요. 주당 수익이 2240원 나왔어요. 주당 순자산이 만원이고요. 부채가 83%, 유동 주식수가 40%예요. 40%.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석삼사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3,400원. 그냥 먹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희건설티한 지분법 이익의 가치하고 원자재에 따른 앞으로 이제 시장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의 수혜주 테마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소위 건설의 그런 건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 테마도 다 겸사해서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유리해요. 저는 기술적인 그런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할게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상단에는 3,500원, 하단에는 3,000원. 예, 그냥 이 구간에서, 예. 자, 여러분 이 구간에서 1차 매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예상대로 잘 돌아가면 여기서 직접 치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1차 매집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요즘에 변동폭이 아주 하루가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장이 폭락해서 이게 코스닥이 하루에 5% 떨어지고 그런 이상한 시장이 예상치 못한 동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확 2,500원 이내로 떨어졌어요. 절대 긴장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이게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제가 줄곧 이렇게 추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기업의 내재 가치가 아주 저렴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조만간 시장이 그런 그 금융에 대한 그런 충격이 오더라도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인프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회복되더라도 가장 강력하게 주가가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알겠죠? 이래도 저래도 갑니다. 언제 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자, 밖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기업들 중에 앞으로 바이든도 미국에도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텐데, 휴스킬 같은 거, 이런 거. 미국 동향 매출이 높아요. 최근 매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달러가 약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미국 내에도 물가가 앞으로 오를 겁니다. 거기다 부동산 정책을 인해 가지고, 이건 미국향 매출이 높다 보니까 미국에 좀 그런 수혜를 받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래량 아직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게 그냥 본인이 알아서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많은 아래에서. 그러니까 안 소장이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저는 100%라는 얘기 못 하겠다만 좀 침착하게 매집해 두고 계시면은 그 인내심을 좀 갖고 투자하다 보면은 뭔가 됩니다. 예? 자, 원자재는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말씀드렸던 거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저도 잘 보고 있지만 아직 크게 안 움직였던 종목이 있어요. 저는 이 코메론 사려고 한 3, 4개월 됐나요? 6개월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 종목 계속 너무나 좋아요. 코메론. 이 코메론이 아직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건설 공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게 매출 비중이 한 75%가 되고 일부가 한 10% 정도 장작 부품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요, 중국에 그 자회사에 있으면 중국에 유통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 쪽 향으로 좀 수혜를 많이 보는 모습들이에요. 시장의 인지도가 아주 높아요. 이 안에 영업이익률이 21%예요, 21%. 지금 이런 상황에 21%,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좋은 기업이 진짜 아주 드뭅니다. 제가 이따 이런 기업들 한두 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지금 하는 작년은 2020년이 아니라 잠깐만. 2019년입니다. 2019년, 작년에 지금 그 발표한 실적은 2020년 실적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1,580원. 그리고 그 2020년 1,455원 나왔죠. 4분기가 통틀어가지고. 주당 순자산은 17,000원이고, 영업이익 21%예요. 배당 성향은 12%, 많지는 않네요. 그 유동 주식수가 한 50 정도 좀 넘어요. 여기에 건설 공구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나중에 정책 인프라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기업의 위치가 또 어디에 있냐면요. 부산 사하구에 있어요. 부산 사하구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부산에
부산에 뭐 정책들이 있죠. 나중에 그게 엮일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뭐, 이게 작년 2014년에 한번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이게 2014년, 15년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이때도 한창 경기가 성장기였어요, 이때는요. 이때는 경기 성장기였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건설업이 막 항상 호황일 때였어요. 여기서 많이 갔죠. 음. 그러면서 한참 쉬다가 지금 또 새로운, 건설 품을 또 한번 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뭐, 한번 사보세요.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직접 치고 가면은, 1차 수익을 매집하는 것이고요. 눌려 들어도 절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기업의 가치가 아주 높아요. 만약에 이 밑으로 꼭 끌어지면은, 그건 뭐, 더 사시도 돼요. 이렇게 우량한 기업은 제가 보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량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이 과거, 그러니까 시장에 그런 일리하고 맞지 않으면은 기업이 아무리 우량해도 주가는 안 가요. 안 갑니다. 거기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모멘텀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가가 가려면은 갈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분이 없는 게 기업 가치는 좋다마. 그러면 주가는 안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업에 좋으면서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더라도 100%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막 들어가서 몰빵하거나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 항상 그 시장 시황에 맞게끔요. 시장 동향 돌아가는 건 잘 보가면서 분산 투자하면서 포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 관리해 가면서 만약에 내가 지적했던 종목이 시장의 수급에 돌아가는 동향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하면은 바로바로 또 바꿔가는 그런 시장을 추종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습관도 들여야 돼요. 누가 그래요? 워렌 버핏이 그래요. 투자하다가 만약에 틀리더라면 바로 수정해요. 시장 동향 따라서 이제 바꿔가는 거죠. 작년에 뭘 그랬었어요? 공항주 투자할 때 그랬었죠. 그쵸? 워렌 버핏이 그런 투자를 잘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여기에 건설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저 계속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이미 주가가 떴기 때문에 뭐라 얘기를 잘 못하겠다만, 근데 이 주가의 모멘텀을 보면은요, 건설주가 일단 맞겠고요. 그리고 오세훈 관련 인맥주기도 합니다. 오세훈이 그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흥 맞나? 진흥, 오세훈 관련주 다 맞습니다. 예? 혼돈되지 마시고요. 진양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폴리에탄올 같은 그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고요. 진흥은 이제 건설 회사예요. 예?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혼돈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디 테마기도 하냐면 세종시 테마기도 해요. 그러니까 테마 쪽으로 단순히 보면 일석삼조예요. 일석삼조. 음. 지금 보기에는 이놈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장은 여기서 직접 갭상을 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번 쉬고 주는 타이밍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께서 좀 집중적으로 보셔서 2차 눌림목에서 잘 매집하면은 아주 유리한 수익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알겠죠? 내일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직접 치고 가면은 뭐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이라도 이게 조정 들어오면은 한 3천원 어간이면 됩니다. 응? 기술적으로 보실 때는 3천원 어간에서 눌림목이 딱 진행되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놓고 매집했어서 좀 갖고 가시면은 참, 좋은 수익률이 나올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보고 있어요, 그냥. 지도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 KCG 건설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신도시 건설하면서 기업이 뭐 정부의 도급공사를 마구 따면서 시장에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예. 근데 앞으로 관망 보실 때는 이게 좀 기업이 좀 사고 칠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는 1,320원, 2020년은 1,760원 나왔어요. 주당 순자산 19,000원, 이거 영업이율이 건설사가 5%면 상당히 괜찮죠. 부채가 144%, 예. 유동성이 29.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기업이 지금 한 번 가격 조정을 마치고 나서 추세가 전환이 됐죠. 이거는 9,000원 아래면 돼요. 9,000원 아래. 매집을 하셔서 이게 좀 쭉, 예. 근데 이거 뭐 바로 큰 수익 나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예상이 안 틀렸으면 DY 파워처럼 한 번, 예, 이제 상승 흐름 한 번 딱 타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알겠죠? 그냥 이런 종목이 좋아요, 편하고. 시장이 아무리 꺾여도 이게 왜서 이렇게 갈 수 있냐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었죠. 시장 동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눈치 없이 하면은 그거는 투자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원전을 좀 유심히 보라고 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내 원전 관련 정치적 이슈가 있었었고, 중국의 원전을 대량적으로 건설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일본. 예. 일본에 또 원전에 관련해서 뭐 규제도 있고, 그리고 올림픽 하기 위해서 뭡니까? 방산하는 막 그런 거 한다도 있고, 근데 원전 관련 이슈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주도주, 이것도 주도주 안소장 찍어내드렸죠. 어떤 거였었죠? 그때 두 종목 딱 얘기해드렸죠. 에너, 터크. 와우. 이것도 많이 갔네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유럽회원은 못했어요. 못했어요. 저는 어지간해서 숨기지 않아요. 뭐, 우리는 뭐, 근데 우리 유럽현대 수익 낸 것들 저는 또 여러분 앞에서 자랑 안 하잖아요. 뭐 더 많다고는 얘기 못 했다만 뭐 수익 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어려운 시기에 유로 현들의 수익 많이 난 것을 대중 투자자를 한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유입시키기 위해서 막 강연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짠해요. 음. 그래서 저는 어지간해서 수익 난 걸 얘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이렇게 수익 난 것 같다가 여러분께서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유입 효과가 나는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종목을 미리 이제 선택군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을 여러분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어간 지나면서 주가 동향을 계속 체크해드리면서 얼마까지 가는가 보여드리고 하잖아요. 동시 진행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종목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아무튼, 예, 투자하시면 축하드리고요. 원전 분야를 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대내외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나중에 또 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여야당에 또 관련해서 또 원전 건설에 과거 정부가 또 뭐 어쨌다는 막 이게 법정의 다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딱 두 종목 얘기해 드렸어요. 또 한 종목이 뭐였었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다. 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또 말하는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 잘 좀 보세요. 예? 이게 뭐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게 있냐면요. 우진 기업 같은 거게 작년에 지난해에 일본 정부의 그 원전 오염에 대한 정화 기술을 일본에서 인정받은 적이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 고급 정보인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에 한참 기업이 좀 안 좋았다가 최근 사례 기업의 경영을 이제 뭐 경영진이 바뀌면서 기업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2025년까지 원전을 25기를 지겠대요. 와, 25개씩나. 우리 국내는 안 되지만은 중국은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인프라 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리겠다는 뭐 여러분 소주 하면 뭐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주 항공사업들 잘 보세요. 예? 이번에 하나로 인해서 단기 테마를 해가지고 한번 확 뜬 것이었지만 이 단순히 테마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가 지금 직접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항공 우주가 우리나라 아주 약했어요. 개발한 것도 없고 로켓 뭐 2단계도 못 만들어서 뭐 러시아 거 뭐 갖다 쓰고 뭐 예, 과거 막 그랬었죠. 근데 하나가 3세 뭐 하면서 예, 이게 뭡니까 우주 항공 사업에 상당히 좀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마 테슬라 예, 좀 그게 받았는가 봐요. 어차피 해야 할 산업들이요. 우리나라가 좀 늦었다만 산업화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산업화가 될 텐데, 이게 갈만한 기업들을 이게 처음에 지금 보면은 뭐 인수해가지고 뭐 AP 시스템, 막 안테나 뭐 이거 주가가 막 두세 배 오르고 그런 종목들 말고, 실제로 진짜 국가의 항공우주 수혜 산업들이 주가가 안 갔어요. 안 갔어. 근데 그런 기업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조정받았을 때는 앞으로 산업이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중장기로 투자하면 아주 유리한 수익률이 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르신 투자하시는 분들 한 1, 2년부터 니켈에 투자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거기 한 18,000불과 16,000불까지 이렇게 조정받다가 또 조정되고 앞으로 지속할 겁니다. 그분은 어르신인데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투자할 것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2020년, 22년 이후에 가장 돈 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저는 전기차를 딱 뽑았어요. 그러면서 그럼 오케이. 전기차 간다고 쳐요. 근데 저는 절대 완성차를 사지를 않습니다. 시장에 어떤 제품이나 수요와 공급의 차이예요. 그렇더라면은 공급이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자동차 완성차 기업이 아주 많다면은 유한된 공급된 그런 전기차 수요주는 어디가 있을까요? 당연히 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못 집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켈이 2차 전지의 비중이 가면 갈수록 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고체까지 같이 함유되어 있으면 앞으로 더욱 성장이 밝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을 최소 5년 이상을 투자하려고 계속 갖고라고 예,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해외 이주하면서요 아드님하고 어디 해외 한다면서 가셨는데 아마 그 어르신이 지금 아주 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어르신 분들은 거기 막 계속 사고 팔고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 고성장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르신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산업을 잘 선택해 주는 것이 가장 예, 책임지고 예, 그런 게 하는 투자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는 국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류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선에서 어떻게 올릴 것인지는 아마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은 계속 정부의 가격에 그런 이제 정부의 그런 것도 있었었고요. 뭐 아무튼 크게 안 좋았어요. 음, 맥주는 많이 좋아졌는데 소주는 계속 예. 그래서 예. 무학 이야기는
소주 기업이죠. 예. 옛날에 아주 화려했던 거죠. 그렇죠. 지금 계속 좋아지 3,000원까지 95% 폭락했어요. 이것도 안 소장의 경험인데요. 90% 이하 하락해가지고 새로운 추세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전환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환경이 좋아지면 이 기업이 또 살아나면서 주가가 또 엄청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학이 좀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 지금 좀 성큼 매집해놔도 이게 변동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주 가격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00분의 8, 90입니다. 얼마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대폭적으로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 농산물 가격이 억수로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그 특히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통화도 약세가 되기 때문에 원자재 그 영업이익률이 또 낮아지는 효과를 갖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그 이제 전방산의 소주 가격은 좀 대폭으로 올려야 기업의 수지 타산이 맞습니다. 음. 예. 자, 이렇게 오늘 인프라하고 마감 무렵에 이렇게 소주를 말씀 얘기해드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만히 있다가 소주 가격 발표 그 발표가 되면은 그 첫날에 종가에서 사셔도 돼요. 상가 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투자도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본인이 근데 본인도 생각해도 안 소장 똑같은 생각하고 소주 가격 오를 것이다 확신하게 좀 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관심할 때 사두면은 여러분들은 그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수익률을 아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안 소장이 항상 기업을 괜찮다 앞으로 이런 때 그 추천할 때 그 가격들이 다 어떤 선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투자자들 아직 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많이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항상 일찍 투자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주가라는 것은 상승 흐름을 제대로 탈 때는 이게 복리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 산 사람하고 7,000원 산 사람 똑같은 만원 됐을 때 수익률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 사두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손실도 최소 그리고 이게 내 예상에 맞아가지고 오를 때도 수익률도 최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투자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주식이란 거는 꾀부리시면 안 돼요. 꾀부리는 거. 예. 아무튼 예, 뭐 주식 하실 때도 좀 사나이처럼 예, 좀 강력한 그런 그 신념하고 입념으로 투자하시면은 저는 예, 여러분도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소주 가격은 조만간에 인상 발표가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번 잘 참조하시기를.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흘렀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